꿈을 실현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그 사람의 역량이 다르다는 것에 있다. 꿈을 실현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꿈을 담을 역량을 만들지 못한 사람이다. 역량이란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릇을 말한다. 꿈을 이루려면 그릇이 필요하다. 우리는 누구나 꿈을 간직하고 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라. 변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운명이 있다고 믿고 변화를 원하는 사람은 기회가 있다고 믿는다. 일에 성과만을 중시하는 사회에서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 수 없다고 한탄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나는 자주 듣는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캐물으면 그들이 사회의 잣대를 받아들였음이 분명해진다. 그들은 자유를 원하면서도 그 삶을 계속 유지하길 바라고 돈도 충분히 벌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서 인정도 받고 싶어 한다. 물론 자신의 자유를 일방적으로 요구할 순 없다. 사람은 홍수나 지진 같은 천재지변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불행의 대부분은 인간관계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면 점쟁이를 찾아갈 것이 아니라 지금 내 곁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이들인지 찬찬히 살펴보는 것으로 충분하다. 사람이 처한 어려움은 본인이 허락하지 않는 한 결코 의식을 온통 점유할 수 없다. 문제는 청하지 않는 손님과 같다. 손님에게 예의를 갖추되 분명하게 지금은 초대할 수 없다고 말하면 된다. 그러면 보통은 손님이 가버린다. 그럼에도 머물러 있다면 무시하면 된다. 그를 공기처럼 취급하며 다른 것에 주의를 기울여라. 문제도 그와 같이 대할 수 있다. 요즘 직장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엑셀을 밟는 기술이 아니라 오히려 브레이크를 거는 기술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교감신경만 자극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엑셀을 밟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자, 위로 올라가자, 이렇게 말하며 마음 졸이지 말고 주변으로 시선을 돌리고 속도를 줄여 느긋하게 가는 기술을 익혀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끊임없이 동력을 소모하는 시계와 같다. 매일같이 긍정적인 사고로 태엽을 감아 주어야 한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부정적인 사고나 행동의 영향에 둘러싸인 채 보낸다. 그렇기에 긍정적인 생각으로 마음을 채우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칫하다가 부정적인 생각의 물결에 휩쓸릴 수 있으니 말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 중에 100% 성인군자는 없다. 인간이라는 불완전한 존재를 100% 믿는다면 문제가 일어나는 게 당연하다. 반드시 배신당하게 된다. 그러고 나면 인간은 100% 믿을 수 없다는 태도로 완전히 돌아서게 된다. 조직이든 개인이든 경쟁에서 성공하는 가장 궁극적인 성공 조건은 한 가지 계획을 전심전력을 다해 실행하는 것이다. 현재 당신 앞에 놓인 가장 큰 도전거리는 새로운 계획을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현재의 계획을 고수하고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야 한다.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다. 환경은 자신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다. 사악한 마음이 없는데도 악과 불행의 구덩이로 떨어지거나 고결한 열망으로 꾸준히 수양을 쌓지 않았는데도 높은 미덕과 지순한 행복에 도달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사람은 생각의 주인이며 지배자이기에 자신을 창조하고 환경을 만들어가는 존재인 것이다. 자동차, 휴가, 보트 및 기타 돈이 많이 드는 품목들이 효과가 좋기는 하지만 그것들을 손에 넣을 만큼의 돈을 모으기까지는 여러 해가 걸릴 수도 있다. 그보다 작은 단기 인센티브도 당신의 의욕을 잃지 않도록 하는 데 대단히 효과적일 수 있다. 예컨대 자전거, 옷, 주말여행, 신발, 장난감 같은 것들이 당신을 계속 목표에 매진하도록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일 수도 있다. 많은 전문가는 행복해지고 싶으면 물건을 사지 말고 추억을 사라는 이야기를 한다. 같은 돈이면 물건을 사지 말고 여행을 떠나거나 색다른 경험을 하라는 뜻이다.
물건으로 얻은 행복은 금방 사라지지만 추억으로 남는 행복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 간다. 그래서 부모들은 아이들과 얼마나 많은 추억을 만들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다. 그것을 너무 넓게 펼치려 애쓰다 보면 노력은 종이장처럼 얇아진다. 사람들은 일의 양에 따라 성과가 점점 더 쌓이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하려면 더하기가 아닌 빼기가 필요하다. 더 큰 효과를 얻고 싶다면 일의 가짓수를 줄여야 한다. 휴식의 원리는 매우 간단하다. 그냥 쉬면 된다. 특별한 방법이나 절차는 필요 없다. 사실 호흡에도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호흡에 집중하면 신체적 감각이 떨어지고 머릿속과 몸이 텅 빈 것 같은 무아지경을 경험하는데 어떤 이들에게는 이처럼 공중에 붕 뜬 것 같은 기분이 낯설고 당황스러울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소파에 편하게 앉거나 침대에 누워서 멍한 상태로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불안감 해소에는 큰 도움이 된다. 두 사람은 한 사람보다 강하다. 그리고 서로에게 헌신하는 두 사람은 열 사람보다 강하다. 우리는 모두 실수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한다. 만일 일생을 홀로 살아가게 된다면 실패할 때 다시 일어서기가 힘들 것이다. 그러나 좋은 친구들과 함께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대가 일어날 수 없을 때 누군가가 반드시 그곳에서 그대를 도와줄 것이다. 분노 관리 계획을 세워보세요. 분노가 느껴지는 전구 증상을 파악하고 그 느낌이 드는 순간의 행동을 미리 정해두는 겁니다. 냉수 마시기, 자리 피하기, 복식 호흡, 정 안 되면 5분 있다가 화를 내겠다는 마음으로 분노를 밀어두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조절하기 힘든 분노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 정해서 자동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평소에 연습해 두세요. 이 호흡과 마찬가지로 망각이 먼저야 한다. 쓸데없는 것을 잊지 않으면 새로운 사고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새로운 기억에 방해가 되고 마음의 활동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특히 중노년이 되면 필요 없는 정보나 오래전에 유통기한이 지난 지식 등의 기억의 쓰레기가 쌓인다. 싫은 기억도 달라붙어 있을지 모른다. 이것을 대청소하지 않으면 두뇌의 활동이 둔해진다. 자기 탓과 남 탓 모두 그리 생산적이지 못하다. 자기 탓은 우리를 마비시키고 허탈하게 만들고 짓누른다. 남 탓은 다툼의 상대자와 끝도 없는 싸움을 벌이게 한다. 양쪽 모두 인지 왜곡의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부정적 생각이 넘치게 한다. 남 탓과 자기 탓이 유일한 차이라면 자기 자신을 탓할 때에는 인지 왜곡의 초점이 남이 아니라 자기를 향한다는 정도뿐이다. 행복과 자유에 이르는 비밀은 나의 의지를 현명하게 사용하는 일과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게 생기는 것만을 원하는 것과 같은 작은 것에서 존재한다. 달리 말하여 나의 힘과 능력을 넘어서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한 행복의 비밀은 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매우 단순한 것에 있다. 음식이 맛있다고 느끼는 것은 배고픔이라는 고통이 줄어드는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배고픔의 고통이 없는 사람에게는 맛있는 음식이 있을 수 없지 않을까?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다. 고통에서 도망만 다니는 사람은 결코 인생의 즐거움을 맛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의욕이 없거나 비겁한 사람은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인연이 없는 것이다. 함정은 만약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 당신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는 것은 고의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라는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연인이나 배우자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으면 애정이 없다고 비난한다. 자신이 뭘 원하는지 상대방이 전혀 예측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인생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와 지위로 인해 생긴 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인생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는 내 지위가 낮을 때나 높을 때나 아무 지위가 없을 때나 나와 함께 한다. 이런 친구는 진정으로 나를 걱정하고 나와 함께하는 시간을 즐거워한다.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상황인데 하기 싫은 일이라면 일단 자신과 어떻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십시오. 그리고는 그것에 대해 잊으십시오. 그러고 나서 약속된 시간이 되면 그것을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걱정은 덜 하면서도 더 많은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외부에서 입수한 정보를 머릿속에 자신이 편리한 대로 편집한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각각 다른 의견을 갖게 된다. 글자로서 보면 모든 의견은 외부에서 들어온 정보를 머릿속에서 편집한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의 의견을 만드는 순간 자동적으로 내 의견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집착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당신이 갖고 있지 않은 것들에 대해 마치 이미 갖고 있는 양 연연해 하지 말라. 오히려 당신이 가진 것 중에 가장 값진 것들을 골라 만약 당신이 그것을 갖지 못했더라면 얼마나 그것들을 갈망했을지 생각해 보라. 그러나 아무리 좋아도 그것들을 과대평가하는 버릇이 들지 않도록 조심하라. 언젠가 그것들이 없어지면 너는 안절부절 못하게 될 테니까.